광숙은 강수의 물음에 답하지 못한 채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다. 뒤따라 나온 오흥수가 강수를 불러 세웠다. 강수야, 무슨 일이야? 그러나 강수는 더 이상 누구의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오강수는 혼자 시골 외곽으로 향했다. 예전에 오장수가 자주 데려가던 연못 근처였다. 바람은 차가웠고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내가 지켜야 했던 형제들, 사랑했던 광숙이 모두 나를 불쌍한 아이로 본 거였어.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한편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장미애는 친구 이름으로 빌린 공간에서 조용히 숨죽인 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TV에서는 독고탁 회장 공금 횡령 혐의로 정식 기소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장미애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 역시 모든 걸 잃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강수에게 진실을 다 말하지 못한 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 며칠 뒤 광숙은 술도가 식구들을 모아 장미애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형제들은 침묵했다. 특히 오범수는 얼굴에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가 죄를 지었든 모정을 외면했든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은 강수야. 범수의 말에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흥수는 장미애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가 있을 만한 곳, 예전에 함께 일했던 공장 뒷마당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강수는 장미애가 숨어 지내고 있는 주소를 알게 되었다. 광숙이 남긴 메모 덕분이었다. 강수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고 문 앞에 섰다. 그러나 배를 누르기 직전 문이 열렸다. 마주한 장미애는 더 말라 있었고 눈빛은 죄책감으로 흐려져 있었다. 강수야. 하지만 강수는 말없이 돌아섰다. 장미애는 그를 뒤쫓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내 아들 강수에게. 내가 널 버렸던 날부터 내 인생은 끝났어.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더 고통스러워. 너를 사랑한다는 말 너무 늦었겠지. 한편 독고탁은 기소 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며 다시 한번 술도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투자 사기였다. LX 호텔의 구조조정 정보를 빼돌려 술도가 형제들에게 투자 제안을 할 생각이었다. 이 정보를 독고탁에게 흘려준 건 다름 아닌 LX 호텔의 내부 고위직, 과거 한동석에게 원한을 품은 전 직원이었다. 독고탁은 오천수와 오범수를 따로 불러내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 들어가면 3배는 번다. 술도가 확장도 가능해지고. 천수는 흔들렸지만 범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독고탁의 이면을 알고 있었고 이 제안이 단순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이 시점에서 범수는 동생들과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다. 혹시 우리가 도박판에 말려드는 건 아닐까? 이번엔 제대로 조사해봐야 해. 이 말에 오흥수가 나섰고 과거 공금 횡령 사건과 이번 투자 제안을 연결지어 정황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오강수는 한봄과의 관계에도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한봄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강수는 지금 나 자신도 모르겠어. 너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라며 관계를 멈추려 했다. 하지만 한봄은 물러서지 않았다. 강수야, 난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옆에 있어줘. 그거면 돼.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강수의 굳었던 마음이 서서히 무너졌다. 바로 그 순간 독고탁의 투자 사기 계획이 드러났다. 오범수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천수가 LX 호텔의 내부 조사를 요청했고 전 직원의 음모가 밝혀졌다. 독고탁은 체포 직전 자신에게 밀려드는 카메라 플래시에 비명을 질렀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저 강수를 살렸다고. 내가 장미애 살렸다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장미애는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서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만은 꼭 지키고 싶었단다. 그 전화를 받은 강수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 와서 그런 말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나도 당신이 그리웠어. 그날 저녁 술도가 형제들은 모여 조용히 식사를 했다. 광숙은 장미애의 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끝내 엄마가 되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게 그것을 알아차렸던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식사 중이던 오범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모두가 놀라 뛰어왔고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모든 시작은 오장수 형의 죽음에서 비롯됐다. 오장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누가 왜 그를 노렸던 걸까? 오범수는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함께 심장 쇼크 증세까지 보였고
형제들은 하나같이 말을 잃은 채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오천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저 종이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무도 못 봤지? 오흥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범수가 무슨 말 하려 했던 것 같아. 형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던가. 오강수는 동생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병실 안범수의 옷에서 떨어진 종이 조각 한 구석을 발견한 그는 소매에 감춰진 메모를 떼어냈다. 글씨는 급하게 써져 있었고 문장은 불완전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2009년 장수영 출근 전 마지막 통화 발신자 장미의 저장명은 화물창고. 강수는 당황했다. 장미의? 아니, 그때 이미 형수랑 갈등 없었다면서. 강수의 말에 광숙은 얼어붙은 듯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젓고 말았다. 그땐 나도 몰랐어. 장수랑 장미애가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범수는 광숙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광숙은 누구보다 놀라워했다. 범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들더니 자신이 찾은 파일 한 개를 광숙에게 내밀었다. 그 파일엔 장수의 교통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기록과 보험조사관의 보고서 사본이 있었다. 충격적인 건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차량 GPS 신호가 조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장수영의 차가 원래 가던 방향이 아니라 강제로 우회된 흔적이 있어. 게다가 범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신라주조의 직원이었던 이중근이야. 광숙은 이름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사람 지금 독고탁 밑에서 다시 일하고 있어. 이중근은 독고탁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다. 과거 공금 횡령 사건에서도 자취를 감췄지만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다시 등장해 술도가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범수는 천수, 흥수와 함께 조용히 이중근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놀라운 정보가 드러났다. 오장수의 사고가 있었던 날 독고탁은 인근 리조트에 있었다는 사실. 그가 직접 사고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점점 짙어졌다. 더구나 장미애 역시 그날 화물창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통화를 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한편 장미애는 경찰에 자진 출두한 뒤 보호관찰 상태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녀는 한동석을 찾아갔다. 나 당신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요. 강수를 지켜주세요. 나보다 훨씬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니까. 한동석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제 와서 모성의 타령이야? 당신이 강수를 지키고 싶었다면 그를 버리지 말았어야지. 장미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나 장수 씨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어요. 강수는 점점 더 혼란에 휘말리고 있었다. 사랑과 분노, 상실과 의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그는 술도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집에 있으면 나까지 무너질 것 같아. 한봄은 그런 강수를 붙잡았지만 그는 손을 놓았다. 지금은 나 자신을 찾아야 해.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나중에 확신이 생기면 그때 너한테 다시 갈게. 그리고 그날 밤 술도가 형제들은 마당 한켠에서 과거 장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또 하나의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한다. 바로 장수의 일기장. 거기엔 짧지만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광숙에게 이걸 전해줘. 독고탁 그자 술도가를 삼키려 한다. 형제들은 장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았던 진짜 적이 바로 술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머물러 왔던 자라는 것을. 다음화 예고. 독고탁, 술도가의 죽음을 설계한 자, 폭로되는 과거와 반격의 서막, 그리고 장수의 또 다른 비밀 가족까지.